도박의 마침 찍다 도박 엔딩 시즌 6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송 타짜 이성혁이고요. 도박 엔딩이 벌써 시즌 6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우리 많은 회복자들이 단도박에 성공하실 수 있도록 저도 많은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즌 6부터 함께하게 된 우리 PD님 계신데요.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즌부터 종종 방송에 얼굴을 비칠 단도 PD 김소환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많이 떨리죠? 정말 너무 많이 떨립니다. 도박 엔딩을 좀 많이 좀 보셨어요? 보기는 했는데 이렇게 또 출연하는 거는 또 처음이니까 네. 이게 보는 거랑 출연하는 거랑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많이 떨리긴 합니다만 이제 이 방송을 보시고 단도박에 이제 희망을 얻고 또 회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떨리는 거는 잠시 내려놓고 이 사명감을 좀 가지셔야 돼요. 사명감 제가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도박의 혼수가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 또 두 분이 전문가가 함께 해주고 계시거든요. 우리 피디님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 중앙센터에서 센터장도 하셨었던 네. 정보영 전문위원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회 출연하고 5년 만에 또 네. 이렇게 오다 보니까 좀 감회가 새롭긴 하네요.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로 오신 분은 상담하는 남자로서 도박 관련한 컨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좀 공유를 많이 해주셔서 저희한테도 굉장히 자극을 주고 계시는 온도심리상담센터에 계신 박철희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상담하는 남자 박철희입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여러분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연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사연을 소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 두 분의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박 중독에서 약 1년 도박을 끊다가 한 달 전쯤 재발했습니다. 이번이 벌써 4번째 재발인데요. 길게는 1년 넘게, 짧게는 3, 4개월 정도 단도박을 했는데 오래가지 못하네요. 상담도 받고 끝나고는 GA도 꾸준히 다니고 치열하게 주변에서 하라는 건 다 했는데 계속 재발을 합니다. 주변에선 다시 상담받아라, GA도 다시 나와라 하는데 이미 다 알고 다 해봤는데 무슨 소용인가 싶습니다. 제가 모르거나 안 한 게 있을까 싶긴 하지만 이제 또 뭘 해야 할까요? 저 같은 심각한 도박 중독자는 아무런 방법도 없는 건가요? 라는 지금 이제 여러 번 이제 재발을 반복하면서 약간 이제 의기소침하고 거의 약간은 포기 상태에 들어가신 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 절망적인 좀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철희 센터장님, 네. 실제로 상담하시면서 이렇게 재발하셨던 분을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실제로 재발하고 다시 또 도전하고 재발하고 도전하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까? 사실 이게 뭐 용어의 차이인데 네. 많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네. 네. 거의 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네. 방송인이네. 네.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에 약간 당황했거든요. 저도 이제 한 10년 이상 이 도박 중독 상담을 네.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또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났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제가 만난 분 중에 딱 한 분만 재발을 안 하고 7년, 8년 이상 유지를 하고 있고 네. 나머지 분들은 모두 다 이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중독 개념을 얘기를 할 때 네. 뭐 이렇게 조절이 어렵다 이런 말을 넣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직접적으로 재발이 반복된다. 이렇게 개념 규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딱 끊는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시작할 때부터 좀 인지를 하고 시작하는 게 좀 마음이 편하긴 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우리 전문위원님. 저도 조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발은 회복 과정 중에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 조금 자신을 몰아붙이고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이제 부탁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근데 또 이렇게 반복 재발하시는 분들의 회복 과정을 이렇게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 실제로 도박을 끊어야겠다는 외적 동기는 있는데 정말 내가 도박 없는 삶을 왜 살아야 되지? 또 어떤 것 때문에 나는 도박 문제가 이렇게 깊이 생겼지 하는 그런 어떤
어떤 조금 깊이 있는 자기 그 내면의 또 동기는 조금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지나면 그 동기마저도 조금씩 흐려지면서 재발이 반복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도박에 빠지지 않은 사람도 예를 들어서 이제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좋은 대학 가야 된다는 얘기를 주변에 많이 듣는데 좋은 대학 가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공부를 하긴 하는데 왜 좋은 대학 가야 되는지를 모르면 이 동기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는 주변에서 얘기를 하는데 돈을 벌어서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성찰이 없으면 이게 또 동력이 떨어지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도박을 끊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필요성을 느끼는데 실제로 자기에 대한 내면의 성찰을 깊게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고 그렇게 깊게 하더라도 어려운 일이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연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담도 받고 이제 GA 모임도 나가고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는데 다시 돌아가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좀 자괴감을 느낄 것 같거든요. 허탈해하는 것 같고 지금은 약간은 이제 포기 상태에 들어간 것 같은데 이 사람의 부족한 점이 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심적으로 어떤 좀 문제가 있을 상태입니까? 저는 조금 오히려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정말 다 해봤어? 정말 다 해봤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재발의 충동이 올라왔을 때 12단계, 1, 2, 3단계를 제대로 적용을 해보았는지 예를 들면 지금 내가 당도박을 할 때에는 도박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내가 겸손함이 점점 부족해지면서 도박하고 다시 한번 맞짱 한번 떠볼까? 라는 이런 생각이 올라왔는지 점검을 해보고 그런 생각이 올라왔다면 2단계에 이거를 의논할 조력자를 좀 찾아보고 그리고 조력자를 찾았다면 실제 내가 이런 충동이나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본인한테 조금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 요청을 제대로 해보았는지 사실은 12단계 1, 2, 3단계만 제대로 잘 지켜도 네. 재발은 조금 덜 할 수 있거든요. 다양한 방법들을 다 해보았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얘기신 것 같고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그 이 도박 중독자들이 흔히 그 표현하는 표현이 뭐냐면 악마, 쓰레기 네. 이런 게 살고 있다고 해요. 근데 어디 한쪽에 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도박 중독을 치료해 갈 때 이 중독된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과 다른 좀 회복을 하려는 단도박을 하려는 마음을 있습니다. 네. 근데 초반에는 이 회복을 하려는 마음이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얘는 힘이 세요. 네네네. 그래서 얘를 환경이라는 그 이름으로 통제를 하죠. 네. 그리고 얘를 기르려고요. 그래서 이 단도박 초기에는 얘를 막는 것과 얘의 힘을 기르는 거를 집중합니다. 네. 근데 이 1년 정도 하는 거는 얘의 힘을 기르는 거예요. 이 회복의 힘을. 네. 왜냐하면 그래야 얘를 맞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힘이 길러지면 이제 어느 정도 됐구나. 이런 상태가 옵니다. 네. 근데 막상 얘를 만나보면 어김없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중독된 마음을 다루지 않고 회복을 해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이거는 마음속에 있지만 한쪽에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네. 자기가 이것만 하면 잘 되겠지 하면서 단도박을 해가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예와 예라고 하니까 지금 이제 혼재가 되어 있는데 좀 쉽게 우리 천사와 악마라고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천사를 키우다 보면은 이제 악마가 자연스럽게 이제 잦아들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상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천사가 커지는 것이 악마가 줄어든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 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얘도 세월이 지나고 네. 시간이 지나면 그 상황에 맞게 네. 변화 발전합니다. 그건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단도박을 하는 사람은 그걸 잘 모를 텐데, 그거는 누가 알아채고, 그걸 발견해서 다시 또, 제거하려는 시도는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 부분은 혼자 다루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 얘를 만나면 어김없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누군가 전문가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만나야 안전합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상담 현장에서 결국은 그 부분을 계속 인지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조금씩 톡톡톡톡 이렇게 깨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네. 아까 우리가 계속 나오는 얘기 중에 그냥 단순히 머리로만 도박을 끊는 것으로만 가면 이 문제는 그렇게 해결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그런 환경 통제 이런 것만 갖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나의 심리적인 문제 그리고 나의 무의식 상태는 여전히 변화를 무서워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알아차리면서 그런 것들을 인식해가면서 갈 때 조금 성장하면서 이게 조금 재발의 빈도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는데 네.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한다고 한다면 열심히 뭐 지회도 가고 상담도 오긴 오는데 몸만 오는 거죠. 머리로는 이해는 하겠지만 사실 가슴으로 와닿고 실제 가슴으로 와닿은 느낀 것을 행동으로 변해야지 진짜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은데 이 과정을 뭐 단계가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마음의 준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도박을 끊는다고만 생각하면 어느 정도 시점에 가면 그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왜 나는 도대체 도박 없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지? 네.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나의 건강한 무슨 나를 위해서? 아니면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이거를 원하나? 그럼 진짜 원하는 삶은 뭐지? 어떻게 사는 게 그럼 진짜 원하는 삶이지? 이런 질문들을 계속 끊임없이 나한테 해야 하고 네. 그 질문의 답을 늘 이렇게 좀 종이에 뭐 아니면 회복 일기 같은 것들을 조금 쓰면서 정리해 둔 것들을 한 번씩 조금 상기도 하고 하면서 나의 삶의 방향들을 놓치지 않고 그 방향대로 내가 조금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하는 것이 저는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것까지 되기까지는 단도박 뭐 하고 나서 뭐 제발 한두 번에 이런 마음까지 다 올라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재발을 반복하시긴 하지만 이 반복하는 경험 역시 분명히 저는 좀 자양분이 되어서 그 힘이 또 발휘할 날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너무 좌절되고 힘들긴 하죠. 네. 그러나 이제 버티면서 그런 부분들을 내 안에 내가 내 삶을 잘 찾아가는 과정으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 그 속에서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를 이제 체크해 보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체크하는 과정 속에서는 끊임없이 재발이 일어날 텐데 그때 좌절보다는 자연스럽게 재발이 되고 있다,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고 또 나아가고 질문하고 또 마음의 방향을 체크하는 것이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가슴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제가 상담에서 하는 방법을 하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영업 비밀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잘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뭐 다 하시는 건데 네. 이제 처음에 많이들 물어봐요. 나는 도박 중독자라고 생각을 하냐? 뭐 다 물어봅니다. 네. 그러면 보통 다 도박 중독자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다 대답을 해요. 네. 그러면 제가 거기서 나는 도박 중독자입니다라고 한번 해보시라고 해요. 네. 그 하는 태도를 보면 이분이 어느 상태구나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도박 중독자입니다 이렇게 그냥 뭐 흘러가듯이 스치듯이 하는 분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나는 도박 중독자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쉬면서 푹 이렇게 또 나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마치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꼭꼭 씹어서 그 맛을 음미하듯이 천천히 또박또박 자기 안에 스며들게끔 하게끔 해요. 나는 도박 중독자입니다. 네. 그러면서 그 느낌을 계속 좀 느껴보라고 해요. 가족들에게는 나는 도박 중독자의 엄마입니다. 나는 도박 중독자의 아빠입니다. 이 말을 네. 하게끔 하고요. 그러면서 사실 머리에서 내려와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스쳐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멈추고 내려가게끔 시간을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도박 중독자라고 한 다음에 그 느낌에 계속 좀 있게 합니다. 그럼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네. 그러면 그냥 스쳐가게끔 하는 분들은 그냥 자신이 좀 안 좋은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뭔가 잘못된 사람. 근데 그걸 느끼면서 하면 자기가 불쌍해집니다.
이 불쌍해지는 순간 네. 이제 회복의 길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불쌍하면 자기를 결코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도 가슴으로 내려야 한다. 이거는 방법들은 정말 많거든요. 네. 근데 그 방법들을 천천히 느끼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핵심은 방법이 아니에요. 네. 그 방법에서 요구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어떻게 해야 되냐? 천천히 느끼면서 해야 된다. 이게 제가 상담을 해보면 효과가 매우 큽니다. 네. 진짜 그 도박 중독자라는 현재의 상황을 가슴 깊이 내가 네. 받아들이는 순간 네. 나에 대한 연민 같은 게 또 생기는 맞습니다. 거군요. 예. 이분들이 참 특이한 게 뭐냐면요. 다른 도박 중독자는 그렇게 봐요. 안타깝다. 막 이렇게. 네. 근데 정작 자식을 그렇게 못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게끔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에 대한 연민이 생기는 순간 네. 보통 우리가 이제 봉사를 할 때도 그 사람에 대한 연민 그런 것으로 좀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봉사를 할 텐데 네네. 연민이 생기면은 나를 좀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겠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빚을 갚고 싶다라거나 질타를 덜 받고 싶다라거나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라는 것보다는 네. 지금 이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 내 모습을 조금 도와주고 싶다라는 맞습니다. 게 조금 다른 시각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결국 그게 회복을 이끄는 마음입니다. 아까 제가 천사와 악마 뭐 이렇게 비유하셨는데 네. 그 두 마음으로 도박을 끊어가는 게 아닙니다. 방금 만들었던 그 회복의 마음으로 도박을 네. 끊어가는 겁니다. 그 악마가 지금 몇 %인지를 끊임없이 체크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 숨어있는 악마를 찾아내라는 얘기도 아닌 거군요. 그 악마를 이 회복의 마음은 네. 잘못되고 문제고 부족한 게 아니라 네. 불쌍하고 측은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얘도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얘도 뭔가 변화가 옵니다. 어허. 굉장히 신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막 처음에는 책찍질하고 뭐라고도 하고 막 통제도 하고 이러는데 그거는 이제 필요하죠 사실. 네. 그 단도박을 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니까. 네. 근데 정말 그게 잘 된 다음에는 정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네. 이 마음에 다가가야잖아요. 음. 근데 이 다가갈 때 막 멀어가면서 다가가면 얘가 우리를 맞이해 줄까요? 반발하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그 두 분의 얘기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그 박철희 센터장님 말씀이 네. 조금 생각이 드는 게 이 회복을 하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이 악마를 좀 다스리는 네. 길들이는 목줄 같은 거라고 저는 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 회복을 하는 마음을 좀 잘 키우는 방법들을 앞으로 좀 연구도 하고 이 도박 엔딩에서도 좀 많이 다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동화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 이게 이제 적절히 얘기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제 설득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변화시킬 때 강한 비바람보다는 이제 따뜻한 햇살을 줬을 때 그 사람이 옷을 벗길 수 있다 이런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항상 이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만 그 예시를 적용했었는데 지금 우리 박철희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박에 심각하게 빠져 있는 나를 바라보는 모습도 강한 비바람으로 다그치기보다는 따뜻한 햇살을 비췄을 때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악마가 조금 더 자취를 감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조금 얘가 좀 적절하게 들어갔습니까? 그게 한 50%고요. 네. 나머지 50%는 그렇게 뭐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때도 이 중독의 마음, 얘가 자기를 위해서 그러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따뜻한 것이 선은 아니고 그렇죠. 가끔씩은 다그치거나 강한 이제 채찍도 필요하지만 네. 그럼으로 인해서 반발심을 작용하게끔 하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시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토론 같은 거 할 때도 네. 보면 어떤 사람과 토론을 하면 다시는 안 보는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네. 근데 어떤 사람과 토론을 하면 네. 열띤 토론을 하고도 다시 만나는 분이 있어요. 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 열띠게 네. 그때는 멱살 잡고 죽일 것처럼 했지만 어쨌든 건강한 방향으로 갔다면 그 사람과 또 만나고 싶거든요. 네. 관계가 있는 거죠. 보이지 네. 않는 관계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우리 박 센터장님의 요 기법은 조금 더 상담사와 관계 형성이 좀 이루어지기도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물론 그 회복의 변화의 동기를 본인이 스스로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처음부터 본인이 찾아가기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상담사들도 사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분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날카롭지만 그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질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개발도 하고 사실 도박하고 싶은 열망만큼이나 회복하고 싶은 열망이 커야 이게 이제 네. 되는 부분인데 초반에는 당연히 그 열망이 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회복하고자 하는 이 열망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상담사도 같이 이분의 이 삶의 고민들을 좀 같이 조금 준비하고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이나 동기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이렇게 자극을 주는 거는 정말 필요합니다. 네.